미국에서 재미있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골드만삭스 아시죠? 네.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예. 근데 내년도 폭등한다는 전망 보고서를 냈어요. 아, 예, 보통 미국이 지금 내년부터 금리가 약간 뭐 들썩거리면서 예. 테이퍼링 시작하고 네. 내년에 되면 어쨌든 어쨌든 좀 주춤할 거다 이제. 뭐 예.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통 폭등론하고 폭락론 있어요. 한국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폭등론 뭐냐면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다. 폭락론자들은 가수요가 집값 상승을 촉발한다. 공급 부족보다도. 예. 그다음에 또 갈리는 게 금리예요. 어차피 폭등론자들은 자 내년에 금리 급격히 못 올린다. 예. 그래서 집값 제동은 못 건다. 반면에 폭락론자는 금리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하락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최근에 나온 게 골드만삭스가 내년 집값 전망을 했는데 예. 무려 16% 오른다는 거예요. 오, 예. 올해 미국은 지금까지 올 들어서 20% 올랐어요. 거의 사상 최고치예요. 예. 근데 자 골드만삭스가 뭐 또라이도 아닐 거고 왜 갑자기 미국에서 16% 예. 뭐냐 엄청난 거예요. 예. 16%라는 게 평균이 16%라는 게 왜 미국 골드만삭스가 매달 그 집값 전망을 하더라고요. 모델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수치를 집어넣으면 몇 퍼센트 오른다 이렇게 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럼 뭐냐면 결국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 구매자들 사이에 재고 부족으로 예.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작년에 집값을 끌어올렸던 공급 부족, 수요 증가 그게 그대로 바뀌는 게 없더라. 아, 예. 크게 해결되지 그러지 않았다. 않았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23년에 내후년에도 6.2% 오를 거다. 예.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의 저 누구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폭등론자들 닮았다는 예.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픽을 보시면 예. 일단 공실률이 보면 거의 1%대로 떨어졌어요. 예. 많을 때 3%니까 이게 해서 집값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겠느냐. 아. 그다음 매물 나온 것도 보면 엄청 작아요. 계속 줄어들. 예.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공급이 왜 줄었냐. 옛날에 예. 그 리만 쇼크 전에 한 예. 200만 가구 좀 뭐 공급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쭉 과거 보니까 162만 가구 정도 평균적으로 과거에 예. 이제 공급이 됐는데 이 리만 쇼크를 겪으면서 공급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예. 매년 한 37만 가구 정도 덜 공급됐더라. 한 130, 예. 한 120만 가구 정도 공급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제 쭉 해서 지금 한 680만 채가 부족하더라. 왜냐하면 노후 주택의 멸실까지 감안하면 예. 680만 채가 부족하더라. 680만 채를 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단기간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680만 채라는 건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1년에 보통 한 200만 채 하면 많이 되는 건데. 많이 막 엄청나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치 더 해야 되는데 그걸 플러스 한 평균 한 지금도 미국에서 한 150만 가구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일 크게 본 게 이게 수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폭동용자들하고 비슷한 그 그러네. 논리예요. 예. 근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목재 부족, 주택 많이 지는 목재 부족, 그다음에 기술자들, 예. 건설업체 기술자들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꽉 오르면 예. 주택이 막 지어져서 수요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게 지금 끊겨버렸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요는 어떻게 늘었냐?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네. 이게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 이 출생 해봤더니 60%가 주택 구매의 의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폭발적 주택 수요. 이게 물론 팬데믹 덕분에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20, 30대의 폭발적 주택 수요. 옛날에 20, 30대 그렇게 주택을 사는데 열성적이지 않았는데 진짜 불안감 때문인지 어쨌든 사는 수요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주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 예. 대개의 경우 내년에 미국의 집값을 좀 이렇게 안정될 거다 혹은 마이너스로 빠질 거다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금리가 요동치는 거 아니냐?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골드만삭스는 오늘 연말에 테이퍼링 하겠지만 기준금리는 어차피 내년에 못 올린다. 미국 경제가 둔화가 돼가지고 금리 올리기 어렵다. 라는 주장이 그거를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주장으로 이 시뮬레이션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예. 나오는 거겠죠. 근데 골드만삭스만 폭등론을 제기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진로. 예, 미국에서 제일 큰 예. 온라인 업체죠. 예. 예. 그 12개월 동안 13.6% 오를 거다. 그러니까 이게 8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내년 8월까지의 상승률을 이제 예측한 거예요.
여기 똑같은 논리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네. 주택 구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뭐 600만 채 부족하다는 데인데 여기 프레디 맥에 따르면 예. 약 400만 가구 정도가 덜 건설됐다. 400만. 2010년부터 10년 동안.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뭐 금리도 뭐 급하게 오를 가능성이 없다. 예. Demand still outpacing supply. 예. 수요 공급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집값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진로의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페니메 예. 국책 국책 모기지 업체예요.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공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니메도 7.9% 오른다. 아, 예. 굉장히 많이 높이 상승한 거예요. 여기는 주택 금리가 오를 걸 봤는데 고정 모기지 30년 고정 금리가 3.1에 3.4% 정도까지 오를 거다. 별로 안 오른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은 있겠지만 실제로 가격을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올해 어떤 예. 주택 부족, 수요 증가, 그다음에 금리 변동은 내년에 뭐 거의 크지 없거나 않고 뭐 막 이제, 하고 예. 그러니까 금리가 가령 뭐 미국도 교진 금리가 뭐 2, 3%씩 뛴다. 방법이 없죠. 근데 방법이 없죠. 지금 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미국 금리 큰 변화 없을 거다. 조금 오르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예.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코어로직 예. 예. 2.2% 오른다. 아, 이게 예. 제일 낮게 본 수치예요. 전문 기관 중에. 여기에 근거는 뭘까요? 여기는 뭐냐면 너무 집값 많이 올랐어. 우리 라이트하우스 비슷해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어. 그건 뭐냐?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넘어섰어. 예. 그러니까 결국 살 사람 많이 줄어들 거야. 이것도 과학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거다. 역시 금리의 문제는 네, 그렇죠. 금리 전망이 좀 달라요. 예. 골드만삭스나 뭐 다른 대하고 달리 금리가 이 시장 금리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 뭐 봤냐면 9월 말 현재 150만 명이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에선 월세 예. 못 낸 사람도 상환 유예 조치해줬고 예. 팬데믹 유행하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 상환 못하는 사람도 유예를 해줬어요. 그 150만 명 이 양반들이 결국은 집을 팔려고 내놓을 거다.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할 그렇죠. 거다. 예, 버티기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전문가들 중에 미국 집값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쨌든 여기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내년에 2.2% 정도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쨌든 저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 하락보다는 어쨌든 현상 유지 혹은 내지는 오른다가 예.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집값 전망 어렵습니다. 코어로직, 진로 원래 팬데믹 터졌을 때 다 하락한다고 전망했어요. 소포가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죠. 뭐. 똑같죠. 차이 근데 없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초래한 저금리, 경기 부양하는 저금리가 사실은 집값을 올렸다는 게 글로벌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우리가 이게 쭉 보면 이게 뉴욕 타임즈예요. 뭐 한국의 좌파들 입장에서는 야 공급이 뭐 중요하냐? 가수요 투기꾼 때문에 그러지만 미국에서도 뭐냐면 미국의 집값 위기는 거의 선택의 문제다. 뭐냐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게 어쨌든 미국 사이도 컨센서스가 되고 있어요. 왜냐 공급이 왜 부족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축 규제, 주차장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어렵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집을 공급하는데 특히 이제 도심에서는 더 어려운 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도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주택 공급이 건축 규제가 약하거든요. 미국의 뉴욕보다 훨씬 약하다 보니까 미국은 도쿄는 최근 주택 공급을 매년 2%씩 늘린 반면에 주택은 0.5 뉴욕은 0.5%밖에 못 늘렸다. 그래서 훨씬 도쿄가 미국보다 싸다. 근데 우리 마치 이런 얘기를 하면 예. 한국에서는 건설업체 앞잡이 아니야? 투기꾼 아니야? 뭐 이런 논리를 세우잖아요. 일부에서. 그런 건 아닌 건 뉴욕 타임즈도 그런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 속에서도 미국의 어떤 집값 상승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한적 금리 상승, 왕성한 수요, 공급 부족 이 삼박자예요. 예. 근데 이 틀이 가령 금리가 만일 확 오른다. 그러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놓고 분석해 보면 금리가 제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컨센서스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2015년에 70만 가구 했어요. 근데 지금 45만 가구 선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적어도 우리도 자, 집값이 가령 내년 뭐 내후년 집값이 뭐 안정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 어느 정도 공급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더 뭐라 그럴까?
정부에선 발표를 해요. 공공주택.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주택은 신도시 개발이 오래 걸려요. 예. 근데 민영주택을 빨리빨리 뭐 재건축이나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분양가 상한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재건축 규제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요. 예.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내년 시장의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금리 여러 가지 있지만 공급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걸 정부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홍남기 최근에 저 대장동 사태 때문에 예. 택지 개발 사업 과도한 민간 이익 환수 검토하겠다. 과도한 민간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주택을 지을 동의들이 좀 떨어져요. 여러 가지 이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임대주택 늘리는 거 좋죠. 찬성하지만 주택 공급의 방점이 임대주택 쪽으로 가는 순간에 또 매매 시장의 어떤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예가 볼 수 있느냐? 자,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사실은 한국은 이제 미국보다 먼저 우리 기준금리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급 부족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대출 규제. 미국은 대출 규제가 없더라고요. 이 대출 규제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은 뭔가 약간 조정에 강한 뭐 그런 그걸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내년에 대선 주자.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 주자들의 인식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들이 뭐 결국은 어우러져서 예. 결론이 나겠지만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출 규제라는 게 또 뭐 대출 규제 효과 있니 없니 얘기가 많지만 그렇죠. 중국은 뭐 금리 안 올리고 대출 규제로 확 잡아버렸어요. 마이너스 돼 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데모 시민들이 데모도 하더라고요. 캐나다도 대출 규제를 좀 도입했거든요. 예. 모기지 테스트인데 네. 그 이후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약간 지금 뭔가 이렇게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이 그렇게 작년 올해 그렇게 올랐는데도 올랐는데 사상 최고치로 올랐는데 또 내년에 오르겠다는 그게 뭐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뭐 불신하는 분도 있겠지만 골드만삭스의 그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자기 기업의 자산 투자에 그렇죠.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양반들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예. 뭐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뭐 꼭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뭐 진로. 진로라든지 뭐 사실 뭐 코어로직, 페니메이 뭐 이런 데도 페니메도 한 5% 예. 오더라고요. 그러면 야 우리나라는 그러면 내년에 집값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게 맞을까? 예.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닮은 점도 있고 물론 다른 점도 예.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뭐 대출 규제 부분. 어차피 금리가 크게 오르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한적 상승. 그다음에 공급 부족은 이미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은 네. 상황이고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대출 규제라는 게 이제 결국은 한국에서만의 어떤 특징적인 제한 네. 요소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실제로 좀 어떤 내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이제 좀 과도하게 어떤 시장에 좀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뭐 그렇죠. 좀 영향이 좀 있어요. 중국처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또 우리 뭐 반박하고 그러면 대출 규제라는 게 너무 세게 가해버리면 또 시장을 실수요자의 또 너무 피해를, 가니까.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있어서 지금 뭐 현재에서 정부에서는 이 공급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마치 공급 확대를 하면은 투기다. 뭐 투기다. 뭐 이거 근데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그 뉴욕 타임즈조차도 해야 공급 된다고 확대로 지금, 예. 옹호하는 글 쓰고 미국 예. 그다음에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도 결국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부 학자들은 마치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은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근데 아직도 우리 대선 주자들은 공급 확대론에 대해서 물론 김현미 여과 얘기는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이제 공급 확대를 공공주택을 통해서만 확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민간의 재고를 어떻게든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하면 가격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몇 가지 규제들을 좀 풀어주면 사실 당장이라도 이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 하여간 좀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끔찍해요. 미국에서 많이 뭐 주택 시장이 반드시 동조화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16% 내년에 뛴다. 그러면 한국이 마이너스 갈 수도 없고 5% 그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팬데믹이 높죠. 연장선상이 돼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글로벌리 주택 가격도 사실은 동조화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